기존의 비행기 여행은 환경 친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제 이야기할 건 항공산업과 관련된 놀라운 오염의 양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비행기에 관한 디자인이에요. 멋진 컨셉과 환경 친화를 이루면서도 승객에게 만족스러운 비행을 제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운 좋게도 이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시도하고 있는 이들을 찾았어요. 이제 미래의 놀라운 비행기 10가지를 살펴보죠. 하나, 에어버스 2050. 승객들은 다양한 좌석 등급, 의심스러운 기내식, 빈번한 지연 등 전통적인 항공 여행에 익숙하죠. 2011년 에어버스가 2050년의 비행기에 대한 와일드한 디자인을 공개했을 때 이런 점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어요. 에어버스를 통해 21세기 중반에 어떤 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체인식 센서가 여러분을 검사하여 소다병 모양의 비행기로 탑승시키며 이제는 활주로에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제는 앉아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에어버스 2050은 몸체가 투명하기 때문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좋은 소식은 아니겠네요. 엔진은 저 뒤편에 있어서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1등석은 없어졌으며 3개의 구역이 있어요. 휴식 공간인 바이탈라이징 존은 마사지 의자와 함께 가장 돋보이는 장소이죠. 인터랙션 존에선 식사를 하고 스타트랙 이펙트로 가득한 홀로그램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스마트 테크 존에선 여러분의 신체 유형에 따라 의자가 유연하게 변할 거예요. 놀랍게도 매트릭스처럼 여러분의 에너지는 좌석에 흡수되어 비행기의 동력으로 사용돼요. 여러분은 승객이면서 배터리가 되는 거죠. 2. 그린 에어웨이즈 비행 접시. 항공여행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름을 넘어서 별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린 에어웨이즈가 이 비행 접시에 영감을 구한 방법인데요. 이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접시 모양은 환경 친화적인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이었는데요. 네덜란드 데프트 대학교가 연계된 클린에라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형적인 비행기 모양은 대기 오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특히 탄소 배출과 소음을 줄이는 데 필요한 노력들과는 거리가 멀죠. 2050년 아마 에어버스 2050이 출시될 때쯤 온난화의 5%가 항공산업으로부터 떨어질 거라고 해요. 이 비행 접시의 설계는 이산화탄소를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고객 요구를 유지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죠. 제트 엔진 대신 구식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식은 비행 속도를 느리게 해서 빠른 비행에 익숙한 대중에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구를 살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셋, 스카이론.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된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스카이론인데요. 영국 회사 리액션 엔진즈에서 고안한 이 기체는 수소 연료 동력 무인 화물기예요. 스카이론의 길이는 83m, 무게는 53,400kg인데요. 스카이론은 우주로 15톤을 운송할 수 있고 세이버 공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요. 세이버는 합성 공기 흡입식 엔진의 약자로 날개의 끝부분에 위치하는데요. 이 엔진은 일반적인 로켓처럼 산화제를 기내에 넣지 않고 대기에서 산소를 가져와 연료를 연소시켜요. 그것은 섭씨 1126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티타늄 실리콘 스트럿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주선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리액션 엔진즈는 유럽 우주국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요. 스카이론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이며 복잡한 블래스트 오프 작업 없이 활주로에서 우주로 왕복할 수 있어요. 개발은 진행 중에 있지만 스카이론은 올해에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넷, 보잉 X-51 웨이브 라이더. 웨이브 라이더는 이름 그대로 강력한 쇼크웨이브로 만들어진 리프트를 타는 기체인데요. 이러한 리프트를 압축 리프트라고 불러요. 엔진은 연소를 위해 공기를 압축하는 램제트의 일종인 스크램제트 엔진인데요. 미 공군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이 비행기는 조종사가 없으며 전투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시연하는 용도의 기체예요.
그것은 초음속이며 마하5를 초과하는 속도로 대기를 통과하는데요. X-51이라는 명칭은 2005년에 주어졌지만 첫 비행은 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길이는 7.62m이고요. 무게는 1814kg 이하예요. 웨이브 라이더는 2013년 가장 오래 지속된 초음속 비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210초 동안 마하5를 넘어섰죠. X-51은 공군에게 미래의 극초음파 비행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5. 스타리 스카이2. 중국에서 또 다른 웨이브 라이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은 초음속 비행을 활용하고자 해요. 우리는 앞에 웨이브 라이더에서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스타리 스카이2는 그 중에서 5위를 차지했죠. 충격파를 타는 비행기는 무서운 속도로 목표물의 탄두를 가져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초음속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마하5를 이미 넘어섰는데요. 스타리 스카이2는 마하6에 도달했으며 400초 동안 초음속을 유지했어요. X-51에 경쟁자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다단 로켓에 의해 대기로 발사되며 훨씬 쉽게 올리기 위해서 쐐기 모양의 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스타리 스카이2는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격추시키고자 하는 자에겐 악몽이 될 수 있죠. 이 비행기에서 핵탄두는 음속의 6배 이상으로 발사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말이에요. 6. 에어리온 AS2. 고맙게도 이 놀라운 비행기들 중 일부는 세계 파괴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에어리온 AS2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음속 기능을 사용하며 개발 과정에 건물들이 참여했죠. 네바다의 에어리온 코퍼레이션이 만든 이 프로젝트에는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보잉이 참여했는데요. GE 일렉트릭과 연계된 GE 에비에이션은 에어리온 AS2의 엔진을 설계했어요. 실제로 3개의 엔진이 있으며 매 시간마다 1000갤런의 연료를 연소해요. 이 비행기에는 12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편안한 마하 1.6이 최고 속도예요. 에어리온은 AS2가 2023년경에 공중으로 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전에 다양한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 하죠. 특히 소닉붐 요인을 말이에요. 이로 인해 지상에 불행한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소닉붐을 발생시키는 비행에는 제한이 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AS2는 지상층에 닿지 않는 붐을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땅에서 띄워 올리는 것조차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7. 택티컬 로보틱스 가마우지. 이 이스라엘산 가마우지는 비행 자동차로 분류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운전자가 바퀴로 달리는 미래형 자동차가 아니에요. 택티컬 로보틱스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제공하는 소형 무인 항공기를 만들었어요. 다목적 가마우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레바논 전쟁의 여파로 2006년경에 시작되었는데요. 이전에 에어뮬이라고 명명된 이 시스템은 전선에서 부상자를 구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최대 500kg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한 번에 2명의 부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데요. 조종사가 필요 없이 위료용품, 무기 등 다양한 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어요. 또한 환경 친화적인데요. 일반 밴보다도 자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가마우지는 재난 지역에 배치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내부 로터가 있어 헬리콥터 블레이드가 회전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낙하산이 있어 땅에 추락하지 않죠. 가마우지의 비용이 수백만에 달하는 것을 보면 필수적이에요. 8. 스파이크 S512. 보스턴의 스파이크 에어로스페이스는 S512를 통해 초음속 비즈니스 여행을 이루고자 해요. 우리는 주로 군사용 등 실용성을 갖춘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스파이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고급 비즈니스 승객이에요. 마치 럭셔리의 대명사로 보이죠. 사실 기체는 너무 고급스럽고 비행기에 창문도 없어요. 대신 카메라로 객실 내부에서 영상을 스트리밍해요. 프로젝트에 8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출했으니 아마도 디자인에 돈을 뽐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S512는 길이가 37m이며 최대 무게 52,163kg을 실을 수 있어요.
2023년경에 대중이용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닉붐 형태의 문제가 있죠. 스파이크사가 땅 및 사람들을 위해 기체를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면 시작하기 전에 멈출 수도 있어요. 마하 1.8로 여행하면 로스앤젤레스와 도쿄처럼 먼 곳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현재는 약 16시간이 걸리지만 S512는 8시간이면 가능해요. 승객과 엉덩이 모두에게 희소식이죠. 9. TAI 악숭그룹. 이들 비행기는 대부분 UAV, 즉 무인 항공기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체에 대해 인기 있는 또 다른 용어는 바로 드론이죠. 터키 항공우주산업 TAI의 악숭그르는 터키 공군에서 생산하는데요. 길이 12m, 적재 무게 750kg으로 현장에서 중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악숭그르는 육식조인 큰매의 터키어인데요. 군에서 무기를 장착하여 무인 항공기 공격을 수행할 계획이므로 적절한 비유이죠. 또한 부수적으로 보급품 공급에도 추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올해 4시간의 첫 비행을 마치면 2020년에 이 트윈붐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10. BAE 시스템즈 타라니스. 터키 악숭그르는 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BAE 시스템즈는 더 발전했는데요. 무인 비행기 타라니스는 켈트의 천둥의 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타라니스가 충분히 무섭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랩터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영감에 대해서 말하자면 타라니스의 주요 역할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 드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보단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비행기의 적절한 타이틀은 UCAV, 즉 무인 전투기예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BAE는 영국 군인의 희생 없이 적과 교전하는 비행기의 길을 선도하길 희망해요. 이 장거리 기체의 주목할 점은 스텔스인데요. 대륙간을 비행하도록 만들어진 최종 기체는 약 2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저 멀리 호주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엄격한 테스트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항공 여행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는 소수의 회사만 있지만 누가 최고가 될지를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그들은 하늘을 목표하는 걸 넘어서 대기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